지금 이 내용 모르고 지나가시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다고 아예 접으신 분들, 월급이 있어서 나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은 공제는 늘어나고 기준은 완화되고 받는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신청 안 하면 여전히 0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하나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분명히 생활이 빠듯한데 월급 받는다고 탈락당하거나 집 한 채 있다고 제외되거나 자녀에게 돈 좀 보태줬다고 재산 이상하게 계산돼서 받지 못하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런 억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월 116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잡고 그 이상 부분도 30%는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 400만 원 받는 분도 실제 계산되는 근로소득은 2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 예전엔 한 번에 탈락 처리됐는데 이제는 자연적 소비라는 개념이 생겨서 매달 나눠서 반영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6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4만 원까지 자연스럽게 줄어든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계신 분들한테도 희소식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제 소득 계산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세 가지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월급만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공제받고 나서 계산하니까 월급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작년에 한번 탈락했으면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집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공제가 있고 기준이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특히 1961년생 분들은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되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일을 하고 계시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 달 안에 신청해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그 한 달치는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에서 도대체 누가 언제 얼마를 특히 월급이 400만 원이어도 가능한 이유까지 팩트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혹시 본인 이야기 같으시면 댓글로 상황 한 줄 남겨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상담받으신 64세 김영숙님,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나서 완전히 접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남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혼자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고 계시거든요. 작년에 신청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월급 받으시니까 기준 초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26년 기준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님 경우를 보면 월 180만 원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면 64만 원입니다. 여기서 30% 추가 공제를 받으면 약 45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시가 2억 정도거든요.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나면 6,500만 원이 남고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2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소득 인정액이 72만 원 정도 나오는데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기초연금만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작년 탈락 경험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66세 이병우님인데 작년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올해 초에 퇴사하고 지금 실업급여 받고 계십니다.
월 2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안 잡힌다는 걸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부인분하고 둘이 사시는데 부인분은 소득이 없으시고 집 한 채랑 예금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충분히 부부 기준으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1961년생 분들은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되시면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상당수가 아직 일하고 계시거나 실업급여 받고 계시니까 아예 신청을 생각 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부터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작년에 탈락했거나 아예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되니까 한 달만 늦어도 그 돈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주변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기초연금 변화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변화인 근로소득 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대로 소득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아예 소득으로 안 잡고 그 초과분도 30%를 공제해 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공제 확대로 인해서 기존에 탈락했던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월급 300만 원 받는 분의 경우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면 18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 추가 공제를 받으면 55만 원 정도 더 빠지니까 실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129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월급 400만 원 받는 분은 어떨까? 기본공제 116만 원을 빼면 284만 원이 남고 여기서 30% 공제받으면 85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9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으니까 재산만 많지 않으면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최근에 상담받으신 67세 박정수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면서 월 25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근로소득이 94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시가 1억 8천만 원 정도고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걸 다 계산해도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 정도 나와서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4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 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4대 보험 가입된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게 기초연금 받기에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특히 자연적 소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거든요. 예전에는 자녀한테 돈을 보태줬거나 재산이 줄어들면 처분 재산으로 잡혀서 5년간 소득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자연적으로 줄어든 걸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6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4만 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소비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단독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가 약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자연적 소비 기준을 정한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자녀한테 2천만 원을 보내주셨다고 합시다.
예전에는 이 2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눠서 매달 33만 원씩 소득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적 소비 267만 원과 비교해서 267만 원보다 적으면 처분 재산으로 안 잡습니다. 실제로 상감받으신 69세 김명자님, 작년에 아들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처분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월 250만 원까지는 자연적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처분 재산으로 안 잡힙니다. 이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보내주시면 여전히 처분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돈을 보내주실 때는 한 번에 많이 주시기보다는 나눠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실업급여 소득제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를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고용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작년 기준으로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모두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특히 1961년생 분들은 올해 만 65세가 되시면서 처음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아직 일을 하시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정호님, 작년까지 회사에서 월 400만 원 받고 일하시다가 올해 초에 퇴사하고 지금 실업급여 월 3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부인분하고 함께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랑 예금 조금 있는 정도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시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괜찮지만 끝나고 나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 소득이 기준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는 선정 기준액 인상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기준과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약 10만 원, 부부가구는 약 16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기준 인상으로 인해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2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 정도 나와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16만 원이나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 원 후반대가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에 최종 확정되는데 작년보다는 확실히 오를 겁니다. 통계청 물가 자료를 보면 작년 물가 상승률이 2.3%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는 반영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A급여라고 해서 국민연금 중에서 가입 기간하고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A급여가 월 4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A급여가 60만 원이면 11만 원이 차감돼서 기초연금을 23만 원 정도만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 변화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환산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반 재산은 연 4%, 금융재산은 연 6.26%를 적용합니다. 이걸 월로 나누면 일반 재산은 월 0.33%, 금융재산은 월 0.52% 정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2억 원이고 예금이 5천만 원 있다고 합시다.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일반 재산이 6,500만 원 남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일반 재산 6,500만 원에 0.33%를 곱하면 월 21만 원, 금융재산 1,500만 원에 0.52%를 곱하면 월 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 환산액이 총 29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집 한 채 있고 예금 조금 있는 정도로는 기초연금 받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님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녀 소득도 같이 봐서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 벌면 부모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 소득과 재산만 보니까 자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는 신청 시기와 소급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생일이 있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생일이 있는 달 안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도 늦으면 그 달은 못 받으니까 꼭 시기를 맞춰서 신청하십시오. 이런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 기초연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특히 근로소득 있으시거나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묻는 질문이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거든요. 다만 국민연금 A급여 부분이 월 49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 A급여가 49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을 거의 만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A급여 부분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만액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고 계신다고 해도 A급여 부분이 30만 원 정도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만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서 기준을 넘어서면 둘 다 못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분이 장애인이거나 중증 질환자인 경우에는 단독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별거나 이혼 등으로 실제로는 따로 살고 계시면 각각 단독 가구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받으신 70세의 김순자님 경우를 보면 남편분이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본인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각각 단독 가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자님도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으로 계산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분들이 외국에 계시면서 몇 년간 함께 살다 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기간 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게 있었다면 이것도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개인사업자분들입니다. 월급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 공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소득 기본공제는 월 96만 원까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보다는 공제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월 25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내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96만 원을 빼고 15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 공제를 받으면 46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빠지니까 실제로는 108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247만 원에서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농업소득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농업소득 기본공제는 월 96만 원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입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은 계절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농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할 점은 농지나 농업 관련 자산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일반 재산보다 환산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계산하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임대주고 임대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계시면 실제 소득으로는 40만 원 정도만 계산되는 겁니다.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집이 아닌 별도의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부채가 있는 경우 그 부채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금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니까 실제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은 소득으로 안 잡히지만 배당금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기본공제는 월 96만 원까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을 월 150만 원 받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96만 원을 빼고 5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20% 공제를 받으면 약 11만 원이 빠지니까 실제로는 43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방위료나 원고료, 상금 같은 기타 소득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런 소득은 보통 일시적이고 금액도 크지 않아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나 공제가 있으니까 전액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정기 확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면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받았던 기초연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 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소득 공제가 대폭 늘어나서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히고 초과분도 30% 공제받습니다. 둘째,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셋째, 실업급여는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넷째, 재산이 줄어든 경우 자연적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수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월 34만 원 후반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월 34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시거나 월급 받는다고 아예 신청 안 하시면 이 돈을 그냥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김영숙님은 제가 상담해드린 대로 올해 다시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월 34만 원이면 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 부담이 컸는데 기초연금 덕분에 숨통이 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호 님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부인분하고 함께 부부 기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분들처럼 변화된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첫째,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고 작년에 탈락했거나 아예 신청 안 하셨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기초연금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셋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생일이 있는 달 안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을 계산할 때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노후소득 지원 제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정말 중요한 노후소득원입니다. 2026년 변화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월 34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월급 받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기준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본인 상황 간단히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 소득, 재산 정도만 간단히 써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신청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